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양동 같은 경우는 곳곳에서 신송통합기획이랑 그다음에 모아타운과 여러 개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되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그 구역 지정 전에는 가격이 3, 4억밖에 형성이 되지 않았었어요, 소형 빌라가. 근데 지금 그 소형 빌라가 현재는 가격이 10억 중후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구와 시가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기타 타 지역의 재개발 지역들보다 이런 가격 상승의 높이가 훨씬 더 높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예, PD 안녕하세요. 제 뒤에 한강 보이세요? 네, 한번 보이네요. 제가 오늘 이 한강변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동네를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보시면 저기 반대쪽에는 롯데타워가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청담 레일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기는 광진구입니다, 광진구. 제가 왜 이 광진구에 왔냐면 광진구 특집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오늘은 광진구 자양동하고 광장동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광진구 자양동은 한강변에 붙어있는 저층 주거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한강변으로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왜 자양동하고 광장동이에요? 원래 광진구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는 자양동에, 거주는 광장동에. 그 투자가 왜 자양동이고 그리고 거주는 광장동인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우리가 알아보는 곳이 광진구잖아요. 광진구는 원래 어떤 동네였어요? 이게 과거를 아셔야 될 게 왜 지금 광진구가 이제 개발이 많이 되냐. 40년 전에는 여기가 되게 입지도 좋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도 좋은 동네였어요. 왜 그랬냐면 40년 전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진행한 곳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동네들을 반듯하게 가지고 그 다음에 뭐 공원이나 학교나 이런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국민주택 단지로 조성했던 곳이에요. 그 뒤로는 2호선이 뚫리게 되고 일자리가 모이게 되고 아까 우리가 있던 이렇게 뚝섬 한강공원처럼 한강공원들이 형성이 되면서 기반시설들이 매우 훌륭했던 지역이었었어요. 이렇게 기반이 좋으면 계속 개발에 자기가 합법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40년 전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40년이 흘렀잖아요. 전부에 더 낙후가 됐던 동네들이나 이런 지역들이 먼저 개발이 되고 이제는 이제 자양동 차례가 된 건데 자양동이 왜 이제 개발이 필요하냐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급량이 평균 약 60% 정도 돼요. 광진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보급량이 절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잃어버린 40년을 지금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중에 이 자양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자양동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자양동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한강변 쪽에 있었잖아요. 한강변 같은 경우는 반대쪽에 뭐 종합운동장이나 강남이나 청담이나 그 다음에 아까 잠실까지 이렇게 보였는데 실제 이 한강변이랑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낡고 저층 주거지들이 좀 밀집해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들을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낡지 않은 공간들은 재개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양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주택단지가 조성된 곳이다 보니까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반듯하게 평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주거정비사업이나 이런 재개발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주거정비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재개발에도 바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용산에 있는 한남동에 이 개발 바람이 불더니 이 개발 바람이 성수동까지 번졌었습니다. 그래서 성수 전략정비지구라는 개발 구역이 생기게 됐고 이 성수동의 개발이 자양동까지 넘어온 상황인데 다음 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양동에서 멈추지 않고 광진구 전체로 번졌는데 그 다음이 구이와 중곡동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그 개발 바람을 많이 맞아서 현재 자양동, 모아타운이나 신촌기획이나 여러 개의 정비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두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자양 4동에 신통기획이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조합 설립 그 인가가 나기 전 단계입니다. 거기는 지금 높이 49층에 약 3,000세대 대규모 단지로 조성이 되고요. 한강변이 보이는 그런 단지로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모아타운, 자양동 649번지 일대에 있는 모아타운이 있는데 현재 여기도 지금 관리계획 고시가 진행이 됐고 한 2,300에서 2,400세대 정도의 대단지로 조성이 되는데 여기도 한강변이랑 되게 가까운 자리예요. 주변에 빌라나 아파트 가격도 엄청 뛰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가격 좀 궁금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그 구역 지정 전에는 가격이 3, 4억밖에 형성이 되지 않았었어요. 소형 빌라가. 근데 지금 그 소형 빌라가 현재는 가격이 10억 중후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역이 지정되고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랑 가격 차이가 엄청 크고요. 특히나 이 자양동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강변이라는 불변의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 구역보다
가격의 점핑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강변을 보여드린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한강변에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랑 자양동 같은 경우는 광진구에서 계획을 내놨던 2040 광진구 재창로 플랜이 같이 섞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광진구청장이 저번에 하셨던 분이 또 연임을 하게 됐거든요. 그 전에 이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분이니까 중간에 가다가 도중에 무너지거나 이럴 경우가 조금 더 줄어들은 거고, 실제로 광진구청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의 범위를 더 넓히려고 면적을 또 확대를 했습니다. 높이 규제도 풀고 그 다음에 재개발 전담부서까지 만들어서 현재 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그레이트 한강이라고 한강변의 이 불변의 입지를 이용해서 개발 계획을 만든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랑 구청장의 의지, 그리고 결국에는 구와 시가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기타 타 지역의 재개발 지역들보다 이런 가격 상승의 높이가 훨씬 더 높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구역이 지정됐더라도 이게 구역이 무산이 되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이 구역이 실제로 동의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면적 동의를 얻어서 초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날 수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하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비교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지금 위에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의 현장 전문가나 저희 젠트롱 소장님께서 직접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한강을 따라 동쪽으로 넘어와서 광장동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이 광장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는 자양동에서 하고 거주는 광장동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보시게 되면 이런 체육시설도 그렇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단지들이 예전에 광진구에는 이 광장동에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기반시설도 좋고 그 다음에 학군도 좋기 때문에 아까 거주는 광장동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장동에 대해서 입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광장동은 강남 초중고가 몰려있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부터 아이 키우기가 매우 좋다는 동네로 유명을 했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여기 광나루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한강변으로 연결되어 있는 강변북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으로 가기도 편하고, 그리고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원래 개발이 많이 돼 있어서 예전부터 이 광진구에서 광장동은 부촌이라고 불렸던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아파트가 저 뒤쪽에 보이면 광장동 극동 아파트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왔는데, 현장 가서 한번 보시죠. 피디님, 실제 광장동 와보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아까 제가 자양동은 투자고 이 광장동은 거주를 해야 된다고 여기 광진구 주민들이나 서울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거 같으세요? 확실히 여기가 좀 더 살기 좋아 보이고, 네. 그 자양동이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거기는 이제 저층 저밀의 주거 지역들이 몰려있는 지역들이고, 지금 현재 이 광장동 같은 경우는 예전 과거에서도 이 여기만 좀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좀 형성돼 있던 동네고요. 지금 자양동 같은 경우는 단독 아파트들, 단지가 거의 없고 단지가 적은 아파트들 위주로 있던 동네다 보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이 광진구에서는 이 광장동이 되게 가치가 높은 곳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생활하기가 되게 편리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파트가 엄청 낡아 보여요. 여기가 이미 생긴 지가 한 40년 정도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낡아 보이는 상태가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거든요. 여기가 이번에 26년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높이는 49층에 그리고 세대수는 약 2000세대 정도의 대규모 한강변 아파트로 변모가 된다고 해요. 가격이 엄청 뛰었겠어요. 그쵸. 이게 불과 5년 전만 해도 실제 30평대 가격이 10억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 형성이 되었었는데, 현재 지금은 30평대가 20억 중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전 이 광진구 중에 광장동의 전통 부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또 낡았던 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큰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변역 거기에 동서울 터미널이 있는데, 동서울 터미널이 그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복합시설로 건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광장동도 그 동서울 터미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진구청장의 연임과 서울시장의 연임이 이런 행정적인 지원까지도 이 광장동에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광장동의 아파트나 이런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한강변부터 자양동 저층 점유 주거지, 그 다음에 광장동 극동 아파트까지 총 3군데를 다녀왔는데요. 현재 광진구는 잃어버린 40년을 현재 따라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양동이 어떤 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초기 선점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몇 년 뒤에 결과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자양동과 광장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서울 핵심지를 초기에 선점하는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현장 전문가나 젠트롱 소장님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부동산 정보를 나는 조금 더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검색창을 키셔서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보다 빠른 부동산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은 제가 922동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편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여기는 젠트롱 TV입니다.